하는 게 무섭다면 귀가 동행 서비스 안심귀가 스카우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안심 귀갓길엔 서울 안심이 앱이 딱입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서울 안심이를 검색하세요. 이 캠페인은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SBS Love FM. 미래에셋증권은 생각했어요. 해외 투자라고 큰돈 들지 않았으면, 그래서 실시간 미국 주식 소수점 매매, 밤잠 설치는 사람 없었으면, 데이마켓, 호가창도 다 보였으면. 나스닥 토탈뷰, 국내 주식처럼 편해진 해외 투자. 미래에셋증권에서 확인해보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장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세요. 살고 싶은 청라 옆에 호반서밋이 옵니다. 인천 연희공원을 품은 1370세대 프리미엄 대단지. 전망 좋은 공원 보고 사세요. 호반 서밋 파크 에디션 6월 오픈 예정. 1899-5334 호반건설. 우리 아이 교육과 육아 트렌드 놓치지 않으려면 유교전에 가야지. 서울국제유아교육전엔 키즈페어가 7월 6일부터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유아교육, 도서, 육아용품부터 트렌드 강연까지 트렌디한 엄빠의 필수 코스. 유교전은 잉글리시 에그 아이러브잼과 함께합니다. 세계전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I love you.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I love 유유. 유유 제약이죠.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유유.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유유. 유유 제약. FM 103.5MHz SBS 러브 FM입니다. HLSQ 1577 1577 앞뒤가 똑같은 대리운전 1577 대리운전 1577. 이수근의 1577 대리운전에서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주소지 이외에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와 지역 특산품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공제가 되는 만큼 10만 원이 넘지 않은 선에서는 사실상 지출이 0원인 셈인데요. 게다가 30% 상당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니 기부를 하면서 마음도 채워지고 혜택도 받을 수 있겠죠. 기부는 100원부터 가능하다고 하니까 개인의 사정에 맞게 부담 없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부를 하면서 쌓인 포인트로는 해당 지역에서 원하는 답례품을 골라 구매할 수 있는데요. 답례품 리스트는 고향사랑 이음 사이트에서 기부 전에도 볼 수 있습니다. 기부자와 지자체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 많이 이용해 주세요. 서울의 현재 기온 22.7도입니다. 고객의 생활을 편리하게 초혁신 디지털 금융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균형 잡힌 시사 김태현의 정치쇼를 듣고 계십니다. 현지 시간으로 24일 지난 토요일이죠. 러시아 민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은 러시아를 상대로 무장 반란에 나섰는데요. 단 하루 만에 무려 1000km를 내달려서 모스크바 코앞 200km까지 진격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그너 그룹은 반란 하루 만에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바그너 그룹의 일일천하, 향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연구위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양 의원, 예. 일단 예. 하루 만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 바그너 그룹의 반란부터 모스크바 회군까지 요 일단 타임라인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자, 일단은 바그너 그룹이 네. 러시아군에 대한 굉장히 많은 반발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원하는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자신들을 총알바지로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던 차에 폭탄이, 그러니까 미사일로 보이는데 이것이 바그너 주둔지로 떨어지면서 이 프리고진, 그러니까 이 바그너의 수장인 프리고진이 굉장히 폭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좌시하지 않겠다고 행동을 해서 23일 밤에 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냐? 그 로스토프 주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로스토프 나도라는 그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그 여기에서
뭐냐면 여기에 소위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휘하는 남부 군관구 사령부가 거기 있습니다. 거기를 곧바로 점령을 한 거죠. 네.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그칠 줄 알았는데 네. 그치지 않고 진격했어. 모스크바로 그것도. 네. 우리 프리고진은 분명히 그 뭐라고 할까 푸틴의 신복 중에 신복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죠. 모스크바로 달려가기 시작을 네. 한 거죠. 그래서 이 M4 고속도로를 타고 쭈루루룩 달려 올라가면서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네. 뭐 와가지고 가서 지키겠다고 병력 배치도 하고 근데 중간에 막지도 못하고 아. 이제 이 M4 고속도로를 따라가는 이 마그너그를 막겠다고 막 이 공격 헬기가 와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네. 이게 격추당하고 난리가 아니었죠. 오히려 헬기가. 네, 헬기가. 그리고 이제 그 푸틴은 격앙이 돼서 이제 이 반역행위다 이걸 멈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던 찰나에 진격이 계속 되는가 싶었는데 한 200km 정도를 남겨두고 다 온 거잖아요, 200km. 예, 회군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건고 하니 이 프리고진과 그 이 푸틴 사이에 공통의 지인인 그 루카셴코 네, 벨라루스의 대통령 여기가 이제 자기가 중재를 해서 나섰다. 그래서 이 프리고진과 그 이 뭐라고 할까 모스크바로 가던 네. 그 바그너 용병들은 벨라루스로 가고 네. 나머지 인원들은 그 이 소위 반란에 가담하지 않은 인원들은 러시아군에서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프리고진과 기타 이제 그 인원들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겠다. 네. 이 상태로 사실상 이제 정리가 됐는데 사실 이거 정리라기보다는 봉합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자세히 짚어보죠. 예. 일단 예. 바그너 그룹이라는 데는 뭐 하는 데며 예.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은 원래 요리사 출신이라면서요. 이게 뭐 하는 사람인지 이거부터 좀 정리해 보시죠. 자, 일단은요. 프리고진부터 말씀드리면요. 프리고진은 요리사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범죄자였습니다. 막 마약 팔고 막 이랬다면서요? 예, 뭐 길거리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뭐 이렇게 강도도 하고 뭐 하고 하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감옥에서 9년을 살고 나왔습니다. 나오고 그래서 소위 이제 상페테르부르크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데 우연히 당시 그 시의 고위 간부와 연이 닿습니다. 바로 그 간부가 푸틴입니다. 아,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인연이 시작이 돼서 예. 뭐 사실 이렇게 능력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말이 케이터링이지 어떻게 보면 연계하는 그런 역할을 한 거고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너무도 열심히 잘해서 푸틴의 인정을 받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그래서 이제 푸틴의 요리사라는 얘기를 듣게 된 것도요. 실제로 이거 요리하는 사람은 아닌 거죠? 실제 요리하는 사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예, 예. 결국 근데 이권 사업 같은 거네. 결국은 어떻게 보면 푸틴의 뒷돈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아, 그 케이터링 사업을 통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케이터링 사업을 하던 이 프리고진이 갑자기 바그너 그룹과의 관계가 이번에 드러난 것이죠. 이 바그너 그룹이란 건 뭐냐면은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용병, 그러니까 뭐 민간 군사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러시아는 법에서 민간 군사 기업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럴 것 같아 러시아는. 예. 러시아 군부가 1등이어야 된다. 뭐 용병 만들면 맞습니다. 뭐 근데 이 사실 바그너 그룹이 만들어진 것은요 군을 위해서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바그너 그룹 자체가 결국 해외 활동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진 것이고요. 원래 소련 시절부터 해외 활동은 GRU라고 소위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정찰 총국. 자, 이런 데서 특전부대 막 이런 첩보원들 활용하면서 그 나라를 막 이렇게 뒤집어 엎고 막 게릴라전 일으키고 이런 게 목적이었는데 자, 소련이 무너지고 이제 러시아가 되면서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GRU 해외 활동이 쉽지가 않아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을 아웃소싱을 하면서 하게 된 건데 이게 이제 소위 올리가르히라고 하는 그 국부 과도 재벌들, 재벌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그 올리가르히를 대체하는 실로비키라고 하는 그 새로운 세력들 여기들이 일종의 펀딩을 하고 그 다음에 군 뭐 출신, 그 GRU 출신의 스페츠나츠나 이런 인원들을 모아서 구소련 해체도 갈데 없는 사람들 맞습니다. 많은 거죠. 이 사람들의 전문성을 갖고 해외에 나가서 이권을 주로 러시아를 위한 이권을 활동하는 거에 핵심이었고요. 원래 2014년에 크림반도를 합병하지 않습니까? 이때 활동을 하면서 이제 바그너 그룹이 처음 형성이 됐고 2015년부터 무지막지하게 커집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시리아 내전에 참전하고요. 그다음에 아프리카 각 내전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 정부를 위해서 싸워주고 난 다음에 이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시리아 정부 쪽에 있는 유전을 점령을 해준 다음에 지켜준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한 25% 정도 이권을 받고 시리아 4개 지역에서 채굴권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프리카 지역 같은 데 가면 거기는 어떻습니까? 광물 금값, 많을 거 아니에요. 금, 다이아몬드 이런 거 같은 것들을 다 지켜주고 하면서 이제 이권을 채굴권을 가져오면서 이권을 가는 거죠. 그걸 또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 정부에 줘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 부분 아마도 푸틴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일부를 아마 프리고진이 가져가고 이런 형식이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추정하는 거죠? 추정이 서방에서. 됩니다. 네. 추정이 되고 근데 어쨌거나 하여튼 거의 10,000명 이상의 인원들이 네. 이런 임무에 투입이 돼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네. 바그너 그룹은 손해를 보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사실은 해외 활동에서 거기서 많은 이익이 벌어지는데 사실 이 전쟁을 위해서 이제 동원이 되면서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많은 기회보다는 지금 전쟁에 더 집중해야 되니까 바그너 그룹 입장에서 돈적으로 보면 사실 전쟁 들어가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실제로 이제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병력이 부족하니까 사실 프리고진이 등장하게 된 게 그겁니다. 작년에 보면 이 감방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아요. 근데 이게 실제 영상까지 나왔어요. 비디오까지. 그래서 프리고진이 나오면서 야 나를 위해서 일을 하면 너는 이제 사면이 될 거고 혹시 네가 죽거나 다치고 하면은 보상금 다 나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옵니다. 그런 보도 있었잖아요. 죄수들을 모아다가 총알 바지를 쓴다. 맞는 얘기예요? 실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이 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프리고진의 존재가 확실하게 드러난 거죠. 이전까지는 프리고진이 자기가 무슨 바그너하고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소위 이제 이번 전쟁을 계기로 해서 이제 전면에 나서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싸우는데 사실은 저는 이게 반란이 아니라요. 이권 싸움이라고 봅니다. 아 그러면은 그거 얘기해 보죠. 바그너 그룹의 이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이 푸틴의 최측근인데 푸틴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초기에 등에다 칼을 꽂은 상황이다. 그럼 배신한 거잖아요. 프리고진이. 푸틴은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권의 문제인데요. 그런 겁니다. 프리고진 입장에서는 되려 푸틴이 자기한테 칼을 꽂고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왜요? 아마 푸틴이라기보다는 그 옆에 지금 사이 계속 안 좋다고 하는 쇼이구 국방장관 아니면 게라시모프 총참모장 그게 뭐냐면은요. 이게 가장 핵심인데요. 왜 하필이면 지금이냐. 6월 말까지 모든 용병 기업들은 국방부와 계약을 해라. 그래서 국방부의 통제를 받아라. 이런 내용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전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전까지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데려다 쓰긴 썼지만 무슨 이제 군 사령부의 뭐 정확한 통제를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독립부대처럼 이제 야 이쪽 지역은 네가 맡아 하면 들어가서 이제 작전을 하든 시가전하고 뭐 이런 거구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하니까 뭐라고 그럴까 이 본 부대하고 지원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화력 지원도 잘 안 되고 뭐 탄환도 부족하고 하면서 그 맨날 비디오 나와가지고 프리고진이 외칩니다. 야 쇼이구 너 때문에 이렇게 많은 병사들 죽었어 하면서 뒤에 자기 죽은 용병들 쌓아놓은 다음에 그 앞에서 막 비디오를 보내고 막 그래요. 탄약 보내고 탄약 보내고 저거 하라 하면서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텔레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퍼지면서 프리고진이야말로 실제 싸우는 현장에서 싸우는 싸움꾼이다. 그러면서 이런 이제 이 러시아 대중들의 지지가 생기는데 사실은 핵심은 그거라기보다는 야 이렇게 해서 만약에 바그너가 국방부 통제하로 완전히 들어가 버리면 해외 이권 사업은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은 이 이권이 적지가 않은 게요. 2018년부터 2022년 정도까지 한 2억 5천만 불의 순이익을 얻습니다. 2억 5천만 불이면? 그러니까 3,200억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연간 치면 한 뭐 650억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 돈일 수 있지만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 또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이게 푸틴의 뒷돈으로 쓰이고 있고 원래 바그너 그룹 자체가 어떻게 보면 푸틴의 사병이라는 거예요. 그런 서방의 시각이. 서방의 시각이.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조직의 가장 큰 이득이 자칫 잘못하면 이 전쟁을 계기로 해서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프리고진이 움직인 것이 아닐까. 그럼 프리고진의 생각은? 프리고진의 생각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프리고진이 이렇게 모스크바를 향하면서 푸틴을 나쁜 사람이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기존의 쇼이구나 이 지휘구가 푸틴을 속이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자신을 워낙에 판을 바꾸기 위한 어떤 시위의 행동이 아니었나. 그럼 프리고진 입장에서는 시리아 내전 같은 거 해가지고 유전 이권 개입하는 게 훨씬 더 좋은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하는 것도 돈적으로는 손해인데 러시아 국방부에서 계약해가지고 통제를 받으라고 하니까 더 화가 났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러시아에서 프리고진 쪽 바그너 그룹 후방 쪽에 미사일 폭격했다는 건 뭐예요? 결국 이제 그것도 얘기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그 뭐라고 미리 그럴까 공격한 실제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프리고진 입장은 자꾸 탄약 안 주고 어려운데 집어넣고 그 심지어는 후테로에다가 지뢰 깔아놓고 여기가 후퇴하는 거기다가 그래서 우리를 총알바지로 쓰려는 게 아니냐. 그다음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없애버리려고 한 게 아니냐. 전장에서 전방 쓴 다음에 그 얘기를 이제 계속적으로 그 뭐라고 그럴까 이 반란 혹은 이 명분. 무장 봉기의 명분으로 이제 그런 걸 내세우는 거죠. 하지만 사실 실제는 이권 싸움이다. 예, 실제는 저는 이권이 상당 부분 얽혀 있는 것이 아니겠냐. 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야무야 이게 해결도 아니고 해결이 아닌 것도 아니고 봉합된 게 좀 이상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제가 물을 건데 일단 예. 그래서 바그너 그룹이 진격을 했어요 모스크바로. 예. 근데 예. 사실 모스크바가요 좀 너무 멀리 가나? 나폴레옹도 실패하고 예. 히틀러도 실패하고 예. 아무도 점령하지 못한 모스크바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도 뭐 점령한 건 아닌데 네. 마치 점령할 수 있을 것처럼 그냥 1000km를 단 하루 만에 주파해서 모스크바 바로 외곽까지 갔어요. 예. 그동안 어떤 저항도 받지 않고 뚫고 갔어요. 그 정도로 그럼 바그너 그룹의 어떤 화력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러시아 정규군의 수비력이 약한 거예요? 자, 그렇기보다는 바그너 그룹이 나름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러시아가 그만큼 취약해졌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요. 수비력이요? 예, 이걸 지키는 건 뭐냐 하면은요. 지금 사실은 전쟁을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부를 지키는 건 뭐냐면 군이 아니라 소위 이제 과거 내무군이라고 부르던 내무부 산하의 준군사 조직이 있습니다. 일종의 우리로 치면 경찰 병력인가요? 경찰과 군 사이의 중간 정도 존재 그런 조직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국가근위대라고 부르는데 이게 34만의 대규모 병력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엔 내무부 소속의 통제를 받다가 지금은 이제 대통령 직속 통제를 받는 조직으로까지 발전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경찰 조직과 가깝고 그러니까 북한으로 말하면 호위총국 뭐 이런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인원들도 지금 상당 부분 전쟁에 투입이 돼 있는 상태고 한마디로 그러니까 내부에서 치고 들어간 거잖아요. 언제나 제국은요 그렇죠. 내부의 반란에 취약합니다. 그렇죠. 외부의 공격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곳으로 치고 들어와서 따라가니까 막을 수가 없었구나.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시간이 아마 병력들은 다 우크라이나 쪽으로 빠져 있고.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모스크바까지 갔으면 거기에는 병력들이 몰려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모스크바 외곽 정도에서 크게 만약에 붙었으면 크게 교전이 났을 것이다. 이 바그너 그룹이라는 데가요. 예. 화력이 좋아요? 공격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화력이 좋다라기보다는요 기본적으로 용병 집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번에 싸울 봐도요 그 바크무트 시가전에 지역에서 특화돼 있다 뭐 이런 얘기 듣던데. 시가전에 특화라기보다 이제 사실 보병을 통해서 사람들을 밀어넣어서 그야말로 이 보병에 특화된 전투 조직이다. 경보병에 특화된 전투 조직이다. 애초에 기반 자체가 특전부대 인원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제 그 인원들이 그러니까 러시아 스페츠나츠를 중심으로 만들어졌고 이 인원들이 지금 이제 죄수들까지 데리고 와서 훈련시켜 가지고 가서 싸우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다? 기본적으로 보병 중심인데 아무래도 전쟁을 하다 보니 전차나 장갑차 같은 것들을 좀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끌고 이제 이번에 모스크바로 향했던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요. 앞서도 그 얘기 잠깐 나왔는데 왜 마치 러시아 그러니까 모스크바 들어갈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푸틴도 절대 그냥 주지 않겠다. 예. 뭐 엄벌이라는 단어를 썼던가? 제가 정확한 단어는 기억 안 나는데 등에 칼을 꼽았다 얘기하고 등에 칼을 꼽았다. 그럼 엄청난 충돌이 있을 것처럼 얘기하다가 갑자기 하루 만에 봉합된 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때도 얘기할 때도요. 푸틴이 이거 등에 칼을 꼽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누구라고 지칭을 안 했어요. 프리고진이나 바그너 그룹을 정확히 지칭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프리고진도 푸틴이 문제다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예, 그렇죠. 결국은 프리고진의 행동 자체는 저는 푸틴에게 좀 기존의 이 지휘부를 교체하고 우리 이권과 방향을 지켜달라라고 하는 일종의 시위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모스크바를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거는 그야말로 정권을 뒤집어 엎겠다는 건데 그렇죠. 프리고진에게 그런 역량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권을 바꾼다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가서 자기를 서포트해주고 지지해줘야 되잖아요. 러시아 엘리트들에게 프리고진은 그냥 되게 그 뭐라고 그럴까 좀 낮은 존재, 낮춰보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절대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프리고진의 목표 자체가 애초에 모스크바를 점령하고 뭐 자기가 정권을 차단하고 이런 거는 절대 아니지 않았을까. 나름
푸틴을 향해서 나는 친위 쿠데타를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푸틴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벨라루스로 갔잖아요. 예. 보니까 겉으로 나온 거는 예. 벨라루스 갔어요. 푸틴이랑 전부 프리고진이랑 그리고 예. 푸틴은 처벌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예. 예. 그럼 향후에 프리고진이랑 바그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프리고진이 원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해외에 있는 이권을 지키고 해외 작전에 전념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정리가 된다면 벨라루스를 바탕으로 해서 그냥 여기 해외 임무에 중심을 두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푸틴이 이제 생각이 바뀌어서 야, 얘는 더 이상 말도 안 듣고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되면 어떻게든 프리고진을 제거를 하고 벨라루스에 있는 네. 뭐 벨라루스도 사실은 러시아 손바닥 아니니까 그렇죠. 네.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해외에 있는 바그너의 이권들을 이제 다시 재정리하지 않을까. 아직 끝난 게 아니네요. 끝난 게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프리고진이 그렇죠. 벨라루스 잘 살고 있나? 그렇죠. 그것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혹은 이제 사실 벨라루스의 대부분의 병력을 데리고 들어갔기 때문에 뭐라고 그럴까 다시 우크라이나전에 재참전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벨라루스가 바로 키이우를 공격하기 굉장히 좋은 위치거든요. 붙어있죠. 그래서 작년 전쟁 처음에 시작됐을 때도 주력 중에 하나인 그 이 북부 군광구에서 다 그 벨라루스 통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이거는 예를 네. 들면 저 프리고진은 쇼이유 국방장관 경질해달라고 했잖아요. 예. 일단 러시아는 그걸 부인한 거고, 예. 저 받아들이지 않은 거고. 예. 그럼 쇼이유가 경질되나 안 되나? 예. 그리고 예. 프리고진이 예. 살아있는 모습 보여주나? 예. 예. 바그너 그룹이 우크라이나전에 다시 참전하나? 예.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아마 바그너 그룹이 재참전할 가능성은 저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다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프리고진과 결국 푸틴 사이에 어떤 해결책이 나올 것이냐. 그래서 여기가 살아있냐 죽어있냐가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 예. 생각이 됩니다. 일부 외신 보니까 예. 미국이 한 일주일 전부터 프리고진의 반란의 움직임을 이미 감지하고 있었다 이런 보도 있던데 맞습니까? 예, 지금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저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로 봅니다. 왜냐하면요. 어떻게 알았을까 미국은? 아니 워낙 여기저기 네. 그 깔아놓고 들여다보니까 아니 심지어 뭐 우리 뭐 저 안보실도 뭐 들여다봤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일단 예. 의혹 그거는. 네, 의혹. 예. 네. 자 어쨌거나 그 이미 작년에 전쟁 나기 전에 러시아가 침공하기 전에 러시아 침공 의전을 정확히 파악한 것도 미국이었고요. 네. 그때는 미국이 전 세계에 알렸지만 이번엔 알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만약에 얘기하면 마치야 미국이 개입해가지고 한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을 자기가 사기 싫다가 하나.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일단 두는 거지 뭐 그냥. 투이지 왜냐면 적이니까 일단 푸틴은 적이니까 적이 망하는 길로 가는데 그거를 미리 알려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미국은 이걸 파악하고도 계속 방관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어볼게요. 예. 일부 푸틴의 리더십에 치명상이 왔다는 외신 보도도 있잖아요. 예. 만약에 양욱 위원이 예. 지금 러시아 사람이에요. 예. 푸틴의 측근 중에 한 명이 군 고위 장군이에요. 예. 이 쿠데타 이러는 거 보고 무슨 생각 들 것 같아요? 야 이거 제대로 못 끌고 가겠는데 이제 슬슬 뭔가 좀 대안이 있어야겠는데 저 같으면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예. 그동안 외신을 통해서만 저희 봤지만 푸틴의 이미지는 철권 통치고 예. 저 권력은 광고할 것 같고 언제까지나 갈 것 같았는데. 왜냐하면 푸틴이 여태까지 계속 끌고 올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요. 자, 1999년, 98년, 99년에 소위 2차 체첸 내전을 완벽하게 진압을 하면서 야 러시아를 지키는 사람. 그다음에 이후에 그루지아 전쟁 아니면 크림 합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러시아의 온전성을 지켜오는 리더라는 그 인상이 강했는데 그 사실 그 밑에 가장 충복이어야 될 프리고진과 바그너 그룹이 총구리를 한 번 돌렸었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는 리더십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결국 이것이 우크라이나 전에 절대로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 기본적으로 지금 소위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을 하는 소위 이제 대반격의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과를 못 내고 있었어요. 여태까지 충분히. 그런데 지금 사실 이 난리가 나면서 어떻게 보면 공격의 중점인 바크무트 지역 자체가 지금 살짝 아마도 병력이 좀 부족한 상황일 거고요. 그렇겠죠. 그다음에 남은 인원들을 편입시킨다고 하니까 러시아군이 병력이 살짝 더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가장 전쟁에서 예봉에 가까웠던 바그너 그룹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서 러시아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커다란 이점이 조금 이제 좀 줄어든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전쟁이
당장 끝나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오늘 저 양욱 의원이랑 이 바그너 그룹과 프리고진, 일일 천하 쿠데타 모든 걸 짚어봤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대오피스 사무기기 전문 브랜드 페이퍼프렌드가 사무실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킨다. 남다른 사무 환경으로 비즈니스 경쟁력을 높여라. 합리적인 가격과 탄탄한 제품력, 빠른 본사 ES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당신의 매일이 편리하도록 페이퍼 브랜드. 당당한 전문 직업인이 되기 위한 2년 영진사이버대학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인재로 거듭나는 2년. 영진사이버대학 학위 자격증 탄탄한 미래까지 완성되는 2년 영진사이버대학 신입생 모집 6월 1일부터. 락토핏 프로메가 아임비타 아이클리어 종근당 건강모렌 다다다다다다다다 모든 건강 다 있다. 건강 다다다 종근당 건강몰. 지금 종근당 건강몰을 검색하세요. TV에서 우연히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봤는데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저도 아이 엄마다 보니 마음 같아선 당장 달려가 밥 한 끼라도 해주고 싶은데 당신 대신 유니세프를 보내세요. 75년 경험과 전문성의 유엔기관 유니세프. 믿음이 가네요. 마타바 프레스톤 마타바 워셔의 어마 완전 향이 순의 비결이 무엇일까? 비결은 화장품 그레이드 에탄올. 아기 키우면 프레스톤, 강아지 키워도 프레스톤. 다시 사도 완전 순한 프레스톤. 리뷰로 검증된 프레스톤 워셔액. 해피스낵 썸머 간식송. 맛있는 간식, 색다른 간식. 케이준 비프 스낵 랩 주세요. 맛있게 먹고 부담도 없는 가성비 간식 맛집은 해피스낵. 해피한 여름 간식은 맥도날드 해피스낵. 요즘 넷플 모범 6월 넷플 모범 6월 9일 사냥개들 맨손 액션 좋아하면 꼭 봐. 6월 16일 익스트랙션 2 크리스 햄스워스의 구출 액션 블록버스터. 6월 30일 셀러브리티 인플루언서 되는 법 여기 다 나오네. 요즘 넷플 모범 넷플릭스. 삼성화재 다이렉트가 착을 만났습니다. 착착착착 안전운전엔 착. 착착착착 걸을 때마다 착. 포인트가 착착. 착한 생활 착착. 착 하면 되는 세상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 앱에서 만나요. 서비스 유의사항 확인.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갑니다. 빗길 운전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닥터 PL과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우리 선조들은 물도 마시는 목적에 따라서 다른 이름을 붙여 불렀습니다. 밤에 자기 전 새벽 갈증을 대비해서 머리맡에 둔 물 한 잔은 잘 있기. 끼니 때 말고 다른 시간에 마시는 물은 군물. 제사상에 술 대신 쓰이는 맑은 물은 무술. 이렇게 세심하게